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사실 할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보다 어제 그게 훨씬 흥미롭더라고. 어떤 내용이요? 그거 있잖아, GPT. 챗GPT. 이제 챗 GPT가 아니야. 채팅이 이제 아니야. 그냥 GPT예요. 채팅이 아니라서. GPT-4O라고 하더라고. 옴니라고 해서 5로 붙이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진짜 쇼킹했어.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정말 흥미로웠다. 진짜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아직 그게 업데이트했다는 내용만 듣고 어떤 업데이트가 된 건지를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에 정말 상당수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게 아예 필요하진 않는데 3명이 할 일을 1명이서 처리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네. 근데 뭐 나중에 정작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고. 네. 근데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업데이트였고, 오늘은 일단 비트 관련해서 이것저것 하고 싶었던 얘기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다르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네. 일단 차트적으로 제가 먼저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너가 덧붙이는 걸로. 자, 일단 우리가 그동안 쭉 얘기했던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게 퍼즈 각도선이고 요게 퍼즈 각도선이고 요게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인데 요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요 사이에서 어쨌든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근데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건 운이라 그랬습니다. 농담이고 뭐 겸손이고 자시고 진짜 운이에요. 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네. 진짜 운이에요. 진짜 운.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어제 그러니까 일봉 마감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요거를 뚫을랑 말랑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었는데 63,000 정도에서 공방을 치열하게 주고받았었는데 결국에는 못 뚫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받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볼린저 밴드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6% 정도 되거든요. 중심선 기점으로 상단선이 플러스 6, 그다음에 하단선이 마이너스 6%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쪽으로 들어오면 의미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5%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좁아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빨리 중심선을 좀 뚫고 올라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지금 뭐 계속 못 들어준다고 하면은 사실상 횡보가 더 길어지는 거로 봐야 그치. 그리고 그 하락장이 끝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요 두 개는 사실 전혀 관련이 없는 선이에요. 두 개는. 그래서 요 선만 따지면 요 선은 요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는 걸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요 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떨어졌으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였는데 요걸 뚫었기 때문에 요 하락 추세는 끝. 요 하락 추세가 끝이지만 확장이 일어날 수는 있는. 그렇죠. 네. 하락 끝 하지만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근데 확장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요 라인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하지 않고 재차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볼린저 밴드를 본다라고 치면은 중심선이랑 하단선이랑 왔다 갔다 거리면서 떨어지는 게 하락 추세. 네. 이고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횡보. 그 다음에 중심선 위로 올라와서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걸 뚫고 올라오면 적어도 횡보. 횡보 아니면 상승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조정 받을 때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간다. 이러면 상승 추세인 거고. 뭔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네, 그래서 물론 올라간 다음에 이걸 뚫고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럼 이제 횡보가 되는 거고. 어쨌든 이 하락 추세를 뚫는 게 의미가 좀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얘기하면 그냥 작은 사이클로 봤을 때도 1, 2, 3, 4, 5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5가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뭐 한 이렇게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요 저점을 살짝 깨거나 아니면 저점을 지켜주거나 아무튼 뭐 비슷한 것까지 떨어진 다음에 볼린저 밴드로 봐도 하단선을 살짝 뚫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해서 올라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저점을 뚫느냐 안 뚫느냐도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보신 하락 파동이 그냥 A파고 B, C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요게 A고 B, C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네. 모르지 뭐. 모르지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파동을 본다고 하면은
그 전 상승까지를 1파로 먹어놔가지고 2파의 세부 카운팅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A, B, C가 간다 이런 느낌으로.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보면은 글쎄요. 일단은 거기까지 그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말하는 걸 하고 먼저. 이따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내 말은 뭐 세부적인 파동 카운팅은 조금 더 지나야 조금 정확해질 것 같아.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가능성의 얘기니까. 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요 중심선을 뚫고 올라와야 된다. 그렇죠. 네. 제일 그게 베스트다. 네. 그리고 중심선을 뚫지 못하면 여전히 저점이 깨질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1, 2로 하는 파동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1, 2, 3, 4, 5로 올라간다고 치면은 얘가 올라가는 게 거의 9만 달러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9만 달러까지 올라가면 요 그 전고점을 직전 불장에 있었던 고점을 완벽하게 뛰어넘는 거고, 그러면 단기간 안에 상승한다. 요거 그렇죠. 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예요. 요거 저점을 지켜준다. 그다음 고점을 다시 갱신한다. 뭐 그 전에 어쨌든 중심선을 뚫고 올라간다. 고점을 갱신한다. 그러면 9만까지 간다. 9만까지 가면 곧 뭐 한 14만 달러, 한 15만 달러까지 올라간다. 네, 이런 게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첫 걸음이 바로 중심선을 뚫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뭐 달라진 점은 없었고, 어제 사실 영상을 올렸어도 됐는데 이걸 확실히 뚫은 다음에 사실 영상을 찍고 싶어가지고 어제 안 찍었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엔 못 뚫었어요.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요 중심선 근처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트적으로 좀 더 덧붙여야 될 거 있나? 아니요. 저도 아까 전에 얘기하려던 그 가능성만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 세부 카운팅은 크게 믿지 마세요. 네. 네, 지금 뭐 이렇게 따질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사실 뭐 짧은 사이클은 파동상으로도 오차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CPI 발표가 내일이잖아. 네, 내일 오후 9시 반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 네. 아니 CPI 발표 날이랑 석가탄신이랑 또 겹쳤냐고. 그러게요. 응? 그래서 붓다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붓다빔이라 하면 무엇이지? 붓다빔이라고 하면은 이제 22년인가요? 그때쯤 21년인가 22년인가. 근데 붓다빔이란 얘기는 그 전에도 있었어. 그 전에도요? 야, 붓다빔의 어원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처님 한번, 오신 날에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5월에 네. 그 하락하는, 폭락하는 요런 게 이제 붓다빔, 부처빔이라고도 하는데 난 그냥 붓다빔이 더 맞는 것 같아. 그쪽이 어감이 더 찰지긴 하죠.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7년도 내가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긴 있었거든. 그래서 네. 이제 5월 정도면은 5월에 큰 하락이 있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때 5월 둘째 주 정도. 요게 지금 양봉으로 돼 있지만 주봉이어서 네. 이게 꼬리를 달고 내려왔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걸로 기억해. 5월에. 몇 년이에요? 이게 17년. 17년. 네. 그래서 이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의 김프가 100%가 꼈었어. 아직도 기억나. 네. 약간 그리고 이더리움의 김프가 50%였나? 와. 아무튼 약간 그랬던 기억이다. 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옛날이라. 네. 그래서 약간 이때는 또 약간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불장이 17년도에 끝나고 18년도 됐을 때 18년도 5월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잖아, 어차피 이때가. 그쵸. 그래서 요때 어쨌든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긴 하지. 이때가 5월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5월에 이제 하락장이 진행되고 있는 요 해에 5월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딱히 이때가 5월이었고 요때가 5월, 요때가 5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5월이 4월, 여기 코로나로 인한 하락 이후에 여기가 5월 네. 인 거고, 그 이후에도 5월이 딱히 막상 뭐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지. 요때도 21년 5월은 좀 컸죠. 네. 요때도 떨어졌구나. 5월 요때. 그 다음에 2022년 요때도 5월달에 이제 그 루나테라 사태랑 맞물리면서 5월에 이렇게 네. 하락. 그래서 요렇게 두 번의 연속된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붓다빔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5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별거 없었고, 그렇죠. 작년에 5월에 뭐 그래도 하락하긴 했지만 크게 뭐 별거 없었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 생각엔 그 정도의 하락이 과연 있을 것인가. CPI 지수 발표하고 하니까 일시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으나 뭐 약간 그 즈음에 대해서 무조건 하락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 정도로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하락장이랑 5월이 겹치면은 뭐 큰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상승장이랑 겹치면은 그렇게 큰 조정 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니까 21년 5월이 조금 진짜 말 그대로 붓다빔의 정의대로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 말고는 그냥 하락장이니까 떨어졌고 상승장일 때는 그냥 횡보 좀 했고 뭐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해서 크게 뭐 개의치 않아도 된다. 네.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근데 뭐 석가탄신이라서 떨어지고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다. 네. 대부분 아마 장난으로 아마 얘기하시는 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크게 뭐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다인 거고. 그 다음에 CPI 발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 그쵸. 네, 그래서 네. 이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하나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롱물량 고래 얘기를 한동 안 한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롱물량 고래 얘기를 잠깐 하면 롱물량 고래를 봤을 때 요 물량이 전부 다 롱물량 고래 물량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만 개 정도. 비트코인 개수가 10만 개예요. 10만 개 가지고 단타치는 낸 거예요. 그래서 루나테라 사태랑 그다음에 FTX 사태 이럴 때 다 긁어 모았어요. 네. 네, 긁어 모았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청산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익으로 따지면 20%씩 이득 보면서 네. 팔았었고 최근에는 이득을 더 많이 받겠죠. 그런 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 조정 받을 때 다시 매수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면 몇 개 안 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저점 대비해서 생각을 하면 한 7,700개 정도 사모았습니다. 네. 네, 비트가 7,700개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7천억이 살짝 안 되는 돈이죠. 뭐 네. 1억이라고 치면 네, 그쵸.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물량을 좀 사모으고 있다 얘는. 네. 얘 개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미가 아니에요. 개미는 가격이 떨어지면 롱 물량이 줄어들어요. 청산당하기 네. 때문에. 네, 숏 물량을 보면 아는데 어쨌든 해서 이것 때문에 비트파이넥스의 가격이 얘가 비트파이넥스 가격이거든요. 얘가 62,614 얘가 네. 얘가 다른 거래소들보다 가격이 조금씩 계속 높아요. 네. 네, 지금 여기서 사모으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도 피트 스탬프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조금 높거든요 가격이. 해서 똑같이 바이낸스에서도 사모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트파이넥스는 롱 물량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바이낸스는 저희가 롱 물량을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없어요. 네, 해서 바이낸스에서도 사모으고 비트파이넥스에서도 사모으고 있는 것 같다. 네,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물량이 한 4만 개 정도. 네, 롱 물량이 총 5만 개인데 그 중에 1,000개는 얘 물량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엔 한 4만 개 정도의 물량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언젠가는 청산을 하겠죠. 네, 그렇죠.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뭐 매매를 잘하긴 하는데 물량이 네. 워낙 많기 때문에 막 완벽하게 고점에서 팔고 완벽하게 저점에서 사고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막 갑자기 올라가면은 좀 팔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저는 이게 살짝 궁금하네요. 과연 이번에 매수를 하면은 몇 개까지 매집을 할 것인가? 이게 얘는 떨어지면 계속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몇 개 정해놓은 게 아니고 떨어지면 계속 산다. 근데 이게 FTX나 루나 사태 때처럼 이렇게 그 예전처럼 물량을 확 많이씩 살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떨어지면 살 것 같아. 근데 그 정도로 안 떨어질 것 같거든.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한 3만 달러까지 떨어진다. 그럼 그 정도 살 것 같은데. 그쵸. 근데 거기까지 안 떨어지니까 그 정도로 못 사지 않을까. 그냥 얘도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정도 물량을 매집하려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져야 돼. 그렇죠. 그냥 폭락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좀 물량을 받아먹을 수 있거든. 근데 이 정도를 얘가 물량을 모집하려고 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의 왜곡이 너무 심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능한 최대한 살려고 할 것 같아. 다만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아서 못 사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안 다룬 지 오래됐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뭐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지을까?
그럴까요? 더 얘기할 거 혹시 있나? 아니요, 뭐 변동성 나와가지고 좀 더 차트상으로 확실해지거나 그런 게 있으면 더 자세히 다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20주 이동평균선에서는 잘 지지받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여기 네, 해서 네. 내일 한번 보고 네. 내일 한번 어떻게 CPI 발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좀 보고 그러고 나서 조금 그래도 방향성이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고 내일 잘 쉬시고 네. 네, 내일은 뭐 저희도 좀 쉬겠습니다. 뭔 일 있으면 긴급 라이브 켜겠지만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 얘기를 하면 좋은데 오픈 AI 그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다루겠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